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이 있겠지요. 그 삶의 방식들이 각자의 사람에 맞춰서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여러분들 독설 언니로 유명했던 우리 마은수업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아실 만한 대단한 한국의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 가운데는 강연가로서 넘버원 탑 레벨이겠죠. 김미경 우리 강사님의 딥마인드라는 새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좀 어떠신가요? 2024년도도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12월은 사실은 너무 좀 이렇게 들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에 1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상황에 오늘 또 이 책을 만나게 돼서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인드로 나는 살고 있는가, it 마인드인가, deep 마인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deep 마인드 이 책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미경 작가입니다. 지난 30년간 정말 강연, 무대, TV, 유튜브, 종횡무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김미경 TV 크리에이터 채널, 김미경의 리부트, 마은수업 이런 책들 다 읽어보고 이번에 책까지도 또 봤는데 역시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80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며 크리에이터가 말하는 이 내용들. 오늘 참 이 내용이 좀 독특한 건 그동안에 좀 내용은 좀 마라 맛이었죠. 좀 강하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밀어붙이기 식이었는데 이 책은 이번에 좀 다르더라고요. 이 책은 균형감을 잡아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시골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억척스러움과 또 강렬한 체력을 갖다가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거의 종교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0%만 준비되면 바로 시작하는 불도저 같은 스타일. 최선을 다하고 먼저 도전해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경험들을 무수히 했던 우리 김미경 작가. 그런데 이분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죠.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딱 오면서 강연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늘 위로 올려놔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김미경 TV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직원이 그 당시 6명인가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6명에서 1년 반 만에 직원이 100명이 되는 최고속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점에 오르고 보니까 더 외롭고 불행하더라랍니다. 그 찾아온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켜야 되는 열심히 끝까지 나를 잘해야 돼. 나는 끝까지 이걸 해내야 돼. 제가 봤더니 책 안에 한 달에 직원들 월급만 5억 원을 지출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가니까 더 이상 이 일들 갖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번아웃과 공허감이 찾아왔고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인생 가운데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딥마인드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점에 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인생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쭉 되는 인생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그렇게 발견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고 있었던 엔진을 다시 켜고 다시 살려는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딥마인드다 라고 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김미경 작가는 우리 강사는 딥마인드가 가진 강력한 치유와 통찰의 힘을 좀 찾아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되고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딥마인드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있는 호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집을 산 거죠. 집을. 그런데 이 집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걸 갖다 감당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도대체 인생을 왜 살지. 집사분들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롱텀으로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도 지금 딥마인드, 내 속에 있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되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책을 나누게 됐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 책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살아봤지만 허무함에 지친 당신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열심히 살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매일 아침에 사람들이 대부분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몸을 일으킨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피로 속에서도 출근길에서 나서서 회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퇴근 후에는 또 자기 개발하고, 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운동까지 하고, 뭐 친구들 만나는 것들도 못 만나고, 이것저것 다 그냥 막 뭐 절제하면서 열심히 뭐 자리를 잡고 살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그리고 늘어나는 뭐 통장 잔고나 경력의 숫자에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무엇? 공허함.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공허함.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반대되는 무언가 인생의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의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다. 그래서 이 허무하게 살지 않는 방법이 딥마인드에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의 정체가 무엇인가? 김미경 작가는 itmind를 비교 개념으로 갖다 놨어요. itmind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거 필요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달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돈, 성공, 명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열심히 살았다는데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조건, 내가 얻고자 하는 조건을 인마인드라고 한다면 이 인마인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엔진도 여러분 너무 과열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거나 불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버 액팅된 그런 이제 뭐 이게 인마인드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망가지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deep mind, 깊이 있는 자신의 어떠한 욕구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면 깊숙이 자리한 것들을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 목차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란에 올려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짧은 에세이 구조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헤드라인만 좀 봐드릴게요. 프롤로그,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다. 1부에는 인생을 단번에 뒤집을 열쇠가 어디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이렇게 숏한 제목들을 쭉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딥마인드와 인마인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보시고 2부에서는 잠들어 있는 딥마인드를 깨우고 성장시켜라. 너무 목표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정말 원하는 내면의 원하는 행복, 디자이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3부에서는요, 스스로 진화하는 딥마인드를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BOD라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했지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being, 그 다음에 organization, 그 다음에 doing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존재 자체로,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죠. being이라는. 그 다음에 organization은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이제 오거나이징을 잘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기획 같은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짜맞추고, 이제 플랜들을 짜는 거고, 그 다음에 doing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BOD, mind 해가지고, 이게 마흔 수업에도 이 단어가 좀 나오고, 김미경 씨 책에 이전에 어떤 책들이 좀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고요. 4부에서는 딥마인드의 성장 가속화의 버튼을 누려라.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D 루틴에 몰입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로 책은 마감이 되네요. 자, 그럼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프롤로그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어에 있는 내용입니다. 딥마인드는 챗 GPT 못지않은 슈퍼 엔진이다. 물론 인공지능처럼 세상에 방대한 데이터와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라는 인간이 가진 모든 데이터와 연동된 초개인화 엔진이다. 딥마인드에는 그동안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경험이 저장되어 있어 나를 가장 잘한다. 또 내 몸의 모든 신경과 핏줄로 연결된 딥마인드는 감각, 생각, 감정, 심지어 무의식까지 나의 모든 빅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된다. 그래서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답을 내놓을 수 있다.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이면의 진실을 보게 한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답을 해주기도 한다. 딥마인드가 이런 답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과 돈과 열정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사용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드릴 챕터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이 챕터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같이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당장 죽어도 되겠네. 너무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새벽 1시 회사 5층 테라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매일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비난하다 못해 조롱하고 있었다.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살겠지. 24시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온몸을 갈아 넣으며 열심히 더 할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열심히 살겠지. 그래도 끝은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어. 이제 정말 한계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난다면 계속 오늘처럼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2022년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24시간 회사에만 헌신하며 살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허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향한 직원들의 못마땅한 눈빛은 나를 주눅들게 했고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무능했다. 매일 밤 나는 퇴근도 못한 채 혼자 회사에 갇혀 무기력과 공포 속에서 침몰하고 있었다. 그 아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프다 그랬더니 왜 아프고 지랄이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니고요. 김미경 작가가 아니 난 지금 바쁘고 너무너무 힘든데 왜 너까지 아프고 지랄이야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온다고 오더라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아니죠. 왜 열심히 살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열심히 사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지? 이거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읽어드릴 내용은요, 마음속에 이식된 초거대 엔진, 인마인드. 그러니까 아까 삶의 동력도 되지만 나를 자꾸 깎아먹는 인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인간의 철저한 필요로 만들어진 it으로 형성된 초거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4,000년에 달하는 인류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발전해 왔으며 전 세계 80억의 욕망이 촘촘하게 만들어낸 거대한 매트릭스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오직 아이템 하나만 갖고 태어난다. 아이템이 나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이템 하나만 갖고 태어난다. 이 물질의 세계가 들어가는 기본 알고리즘은 더 많이, 더 높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가의 게임이다. 그래야만 생존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t의 초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부를 축적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칙과 프로세스가 매우 견고하게 짜여져 있다. IM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필요한 it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it을 갖기 위한 본능적이고 강렬한 전 인류의 욕망과 적응력은 엄청난 사회적 엔진을 창조했다. 이 엔진이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면에 정착되어 있는 인마인드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릴 적부터 그렇게 트레이닝 되어져 있고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매일 비교 지옥에 빠지는 이유 중에 있는 내용들도 읽어볼게요. 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인마인드라는 거죠. 물론 인마인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며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그러나 인생은 이씨 만든 초거대 엔진보다 더 정교하며 복잡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건들의 교차이자 우연과 불확실성의 게임이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때 인마인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쓸모가 없어진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다. 인마인드 엔진은 온전히 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인마인드에 다 모든 걸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마인드가 인간으로 계속 살아도 괜찮은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인마인드 인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되찾고 인마인드를 내 의지대로 컨트롤해야 된다. 그러려면 인마인드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조롱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4천년의 역사와 약 80억 인구가 만든 초거대 엔진에 맞설 만한 강력한 슈퍼 엔진, 그것이 바로 내가 절망 끝에서 발견한 딥마인드이다. 내 안에 깊숙이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봤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마음의 엔진을 갈아 끼우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챕터 잘라서 읽는데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자, 딥마인드 엔진의 스위치는 오직 믿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일들을 함께 옆에서 동참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딥마인드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대화와 혼잣말은 완전히 다르다. 상대가 있다고 믿고 말을 걸어야 한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노트에 글로 썼다. 처음 딥마인드와 대화할 때는 나의 상황과 마음, 감정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듯 썼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씩 걱정과 불안으로만 스쳐 지나가던 생각들을 붙잡아 만년필로 꾹꾹 눌렀었다.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새롭게 알게 된다. 내 몸과 마음이니 당연히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쓰면 쓸수록 나조차 몰랐던 나의 진짜 고민과 문제를 알게 된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때 나는 무의식 중에 딥마인드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마지막 들기 전에 좀 일기를 좀 쓰거든요. 근데 비밀 일기입니다. 근데 이 일기는 뭐냐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것도 쓰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느꼈던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딥마인드로 기적같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1년여간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딥마인드와 BOD, 아까 제가 설명했죠. 네, Being, Organization, Doing의 악자예요. 루틴을 경험했다. 사람마다 변화의 폭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혜숙님은 BOD 루틴을 통해 오랫동안 염두도 내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 숙제를 풀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인생 숙제가 있다. 딥마인드는 그 숙제를 함께 풀어주고 반드시 해답을 준다. 심지어 우리가 아예 포기하거나 몰랐던 문제까지 찾아내 풀어주기도 한다. 자, 이 BOD로 하던, 뭐를 하던, 뭐 일기를 쓰던 어떻게 하던,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이게 simple is best, 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심플한 라이프를 살고 있지만 이 심플하게 라이프를 살면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챕터는 세상에서는 이겨도 인생에서는 진다라는 챕터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안정될 거라고 기대한다. 인마인드에게 남보다 나은 상태가 성공이고 성공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보다 앞서가는 우월감은 잠깐의 안정감을 줄 뿐 더 큰 불안감을 준다. 우월감의 결정권은 내가 아닌 타인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보다 앞서면 나는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뛰어야 한다. 또 비교를 통해 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태도가 습관이 된다. 이 끝나지 않는 비교의 개미지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전쟁과 같다. 그래서 인마인드, 인간이 추구하는 비교값의 결과는 세상에서는 이길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는 지게 된다. 여러분, 이건 인마인드로만 사는 거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딥마인드 스위치를 찾아서에 있는 챕터입니다. 딥마인드가 활성화되고 진화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내 안에 강력하고 지혜로운 내가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 실체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약간 영혼과의 대화? 내 스스로가 나의 영혼과의 대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을 내야 한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루 30분 혹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 자신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저도 이거 너무 필요해요. 잠자기 전에 뭐 짤도 보고 뭐도 보고 하다가 잠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일기 한번 써보세요. 일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일기 해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있었던 감정들에 대한 것도 쓰고 감사한 것도 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정리해보고 그러면 인생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딥마인드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딥마인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마인드와 입력과 출력이 완전히 다르다. 무엇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딥마인드를 제대로 깨울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책은요, 김미경 작가의 딥마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시간을 좀 내고 바빠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이 책 한번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임 대표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